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새 식구가 된 며느리와 사위를 예뻐하는 어찌 보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결혼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 또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하지만 부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또 장모와 사위 사이는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관계죠. 회복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부부의 연마저 끊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선 고부 갈등, 또 장서 갈등으로 결국 파국을 맞은 가족의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수십 년간 시댁과의 갈등을 겪어온 아내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48세 아내와 54세 남편,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시댁 식구들과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굴까요? 남편이죠. 근데 남편도 시댁 편을 들고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 왔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19일 밤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가 재판정에 서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인데요. 지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10월 19일 날 오후 11시 45분에 아내가 자택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바로 자기 남편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이 부인이 이제 술을 마시고 좀 늦게 귀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 남편이 먼저 술을 그만 마시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 격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남편의 흉기로 찌른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게 뭔가 남편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고부 갈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상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가정사를 들어볼 때가 많은데 이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자가 들어간 거는 시금치도 싫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부 갈등이라는 게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사실 신경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누군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을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뺏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보복심이다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부 갈등은 해결책이 없고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의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아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사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뭐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은 시집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가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그 해당되는 남편을 보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뭐 시어머니하고의 어떤 고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경을 써주고 자기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뭔가 좀 뒤에서는 편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여성이 좀 괜찮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이 남편 같은 경우가 거기에 상당히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뭐 우울증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원칙이죠? 자기 자식에게 지금 현재 쏟고 있는 이 관심이 100이라 그러면 그중에서 한 20 정도만 자기가 기울일 각오가 없으면 자식을 그냥 데리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결혼시키지 말라. 그만큼 좀 무관심이 약이에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갈등이 켜켜이 쌓여서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야 마는데요. 혹시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조심스럽지만요. 네, 근데 범행 이후에 이 아내의 행동을 보면은 살해 의도는 처음부터 갖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범행을 본 딸이 엄마에게서 이게 흉기를 뺏으려고 했는데 네. 또 흉기를 순순히 딸에게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고 어서 119에 신고를 하라고 딸을 독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119 구급대원과 통화하는 딸의 또 휴대전화를 뺏어서 네. 어서 빨리 와라라고 또 독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흉기를 휘둘렀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사실 흉기를 휘두른다는 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서 또 논란이 조금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건 1심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조금 전에 김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살해 의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평가를 할 때 흉기를 누군가에게 들이대서 찌른다는 건 네. 잘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미필적 고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입었던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엄청나게 컸고요. 거기다가 아내에게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그랬군요. 이제 항소심에 넘어와서 네. 이제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 범행 동기를 본 거예요. 이게 뭐 지속적인 무슨 가정폭력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동안에 켜켜이 쌓아왔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참작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혼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그래요? 과정에서 이혼을 했군요. 이혼 합의를 하고 이 남편이 그제서야 이 아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이렇게 누군가가 다친 사건 이런 경우에 가장 이제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건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가벌성의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갈등을 겪게 됐나 봐요. 어느 정도로 간섭을 했다는 건가요? 네, 2010년 4월에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특히 아들 밥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이 냉동실에 있던 미역국을 데워서 줬다는 이유로 또 이때 이 신혼집에는 또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에게 시누이에게 장례삼을 꼭 먹여라라고 당부한 모양입니다. 근데 시누이에게 이 장례삼을 꼬박꼬박 챙겨주지 않을 며느리에게 질책을 한 거죠. 또 남편의 행동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내가 틀어져서 뭐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 혼자 먹었다라는 거를 엄마한테 잃은 모양입니다. 또 여기에 화가 난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꾸짖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생각해보면 남편 혼자 참치캔에 밥 비벼 먹으면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남편 잘못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감정이입이 심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냉동실 미역국으로 아침을 해줘. 저거는 그냥 뭐 미역국 끓이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미역하고 소고기하고 달달 볶다가 이제 물 넣고 끓이면 되는데 왜 그 쉬운 것도 안 해주지 하는 거고 네. 어디 내 소중한 아들한테 인스턴트 참치캔을 먹여 뭐 그런 건데 아니 며느리가 밥 먹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이 밥 먹을 때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심히 섭섭한 거고 부부는 동반자지 뭐 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무슨 부처반상 맨날 해바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조시대도 아니고. 네. 그냥 며느리도 같이 내 자식으로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을 어느 정도는 놓아줘야지 내 아들 잘났어 해바쳐라 이런 식이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심히 견디기가 어렵죠. 네, 여자의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하셔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혼 2주 만에, 정말 2주 만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서요. 오히려 상견례 할 때 저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2주를 살고 이렇게 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여러 가지 초기 단계에 같이 저런 식으로 같이 살면 말이죠. 네. 저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결혼을 할 그 마음의 준비, 그리고 결혼을 시킬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특히 이제 저기서 잘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예, 역시 남편. 이 소위 네. 그 마마보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가 있으면은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잃으면 네. 그것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그 사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양쪽 집안에서 만났는데요. 만났는데 이제 그 장모 측에서는 내 딸이 하녀냐.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 직업이 당신 아들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죠. 감정이 많아 사였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시켜놓고 둘이 별다른 말 없이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소소한 정말 소중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며느리가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남편하고 그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니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죠. 사실혼이면 그냥 서로 집 나가서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사실혼을 파기하더라도 일단 재산분할이라는 건 해야 되는데 뭐 2주밖에 안 살았으니까 재산분할 의미가 없었을 거고요. 이 며느리가 굉장히 분했나 봐요. 지금 2주 만에 이 결혼이 깨진 거 남편과 시어머니의 잘못이니까 위자료를 지급해라. 그러니까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총 5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남편이 2천만 원,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 생활은 이 당사자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해서 사실상 이 두 부부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혼 파기에 관련된 가장 큰 책임은 시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고부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진 건데 사실 요즘은 고부 갈등보다도 장서 갈등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한 사례가 있었죠. 네, 2013년 결혼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명절 때만 가고, 근데 이제 처가에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꼬박꼬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배경에는 바로 장모가 있었습니다. 이 장모가 부부 싸움할 때마다 바로 딸의 편, 아내 편만 들으면서 사위를 계속 꾸짖고 또 이게 틈날 때마다 경제력이 없다며 사위를 무시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막말을 해서 이혼까지 하는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요즘 어머니들 중에서 아들 쪽에서는 철저하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딸 쪽에서는 또 이런 장모의 행세를 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지게 나왔던 그것의 성만 이게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장모하고 사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집에 오면은 뭐 씨암탉을 잡아줬다든가 이런 어떤 그 미덕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여권 신장이 많이 되어 있는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장모하고 사이의 갈등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뭐 입김이 좀 더 세지니까 이제 딸을 보낸다 하더라도 장모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집에서의 시어머니 입장과 똑같이 자기가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모 사이 그리고 시부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어떤 그 힘에 있어서의 논리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줄여야만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은 많은 사건 접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처가에 대한 뭐 불합리성이라든가 그런 걸 호소하는 남편분들이 확실히 늘었나요? 장서 갈등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오면 성격 차이, 외도, 배우자의 외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이제 C월드 말고 이 처월드도 많아졌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냐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그렇게 뭐 아들, 딸을 여럿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동딸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 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저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녁만 되면 집에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넌 왜 내 딸을 집에 혼자 놔두고 지금 들어오냐? 정말요? 정말 반대네요. 진짜 싫어해요. 싫어.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커플도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부모님들도 이제 이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면 한 발짝 물러나셔야 되는데 그냥 내 소중한 딸, 내 소중한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내 소중한 딸과 아들이 더 힘든 상황을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꼭 이제 이혼은 마지막 선택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조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엄마, 아빠, 부모 입장에서 일단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매일 했으면은 처녀 때 전화를 매일 했으면은 이틀에 한 번씩만 하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단톡방 만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이 거기다가 무슨 뭐 글이라도 올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바쁜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내가 답을 안 하면 삐지실 것 같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이렇게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만들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그 장모 입장에서도 아들, 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거긴 남의 집인 거예요. 초대를 받을 때 가시지 내가 뭐 집 살 때 도움 못 해줬으니까 나 거기 가서 있어도 내 딸 집인데 그런 마인드를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질문만 드리면 정말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될 경우에 정말 내가 시가와 처가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최대한 그래도 자신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걸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통해서 폭언이나 뭐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그건 녹음하셔도 됩니다. 그건 통신보호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혼 소송이 모든 소송 중에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증거가 부족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진단서 끊어놓은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거를 만약에 이혼하실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당한 문제들로 이혼하시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녹음입니다. 일단 녹음.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그냥 녹음 버튼 눌러놓으시고 증거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참 안 좋은 걸 알려드린 것 같네요. 네,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사실 며느리와 사위도 한 집안의 귀한 딸 아들이고요. 또 시부모와 장인 장모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 귀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